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출근하는 길이 굉장히 좀 얼어 있습니다. 날씨도 춥고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달의 신문에 나온 내용들 또 시장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를 오늘 좀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기대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가네요. 무슨 얘기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제 국회 통과했다는 얘기는 이미 전해드렸고요. 내용도 사실은 뭐 표 보시면은 사실은 어젠가 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표는 이제 같은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이제 됐죠. 적용 대상, 시기, 세율 뭐 중요한 내용들 다 적용이 됐고 대충 이런 회사들 정도 이 정도 규모의 회사들이 이제 충족이 될 것 같다. 이 표는 이제 제가 엊그제 이제 보여드렸던 그 표고. 자, 근데 지금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이 내용은 뭐냐면 여기 시한부라는 말이 앞에 제목에 붙어 있죠.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 세제 개편한 요 내용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특세 뭐 보통 그렇게 단축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내용의 이 법안은 2018년까지만 딱 3년 동안 운용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좀 사실은 좀 몰랐던 거죠.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아마 많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한도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한도가 걸려 있는지를 알아보니까 이 기사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드리면 원래 민주당의 안은 제한이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기재부, 정부에서의 주장은 이거는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한마디로 이제 스페셜한 그런 목적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조세특례 제한법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 때문에 서로 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 그래 일단은 뭐 나중에 또 연장하면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이걸 또 이제 야당에서도 그래? 그러면 3년 뒤에 다시 한번 하자. 일단 그런 내용을 하고 2018년도 정기국회 전에 그러니까 28년도에 일몰이 되니까 이게 이제 법안이 시행되면 제정돼서 시행이 되는데 왜 그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보통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17년도 국회에서 그러니까 올해 아니고 이제 내후년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이제 연장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얘기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왜 이게 조세특례 제한법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3년 한도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냥 영구적인 법으로 시행되는 법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짜서 어차피 이제 이 법이 시행됐고 우리가 이제 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를 이제 하게 됐으니 배당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뭐 향후 뭐 3년, 5년, 10년, 20년 또는 아예 뭐 그런 제한도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경영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3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만 있어 봐. 그럼 3년 뒤에 만약에 주가가 코스피가 5천도 넘고 우리 주식시장 잘 가고 있으면 굳이 뭐 이런 식으로 배당 분리과세 이런 거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때 가서는 또 뭔가 제도가 다시 바뀌는 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 법안이 통과가 돼도 여야 또 합의로 또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게 아주 뭐 아예 못한다 이렇게 경직된 그런 거는 아니긴 합니다만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논란의 여지는 좀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차피 3년 뒤에 또 연장되거나 아예 그 한도 자체가 폐지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만약에 3년 뒤에 뭔가 변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생각한다면 뭔가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머뭇거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거 되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5천 넘었다 치죠. 코스피가. 뭐 그러면 이제 5천 넘었으니까 이제 뭐 알아서들 해. 이게 아니고 우리 코스피가 5천이 아니라 지금 뭐 JP모건이나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6천, 7천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만을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코스피가 만도 갈 수 있는 거죠. 코스닥도 1000이 아니라 3000, 4000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라는 게 전제가 된다면 뭐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정부의 의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기업 가치 관련된 이제 밸류업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건데 이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죠.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들의 누적 추이입니다. 사실은 상장사가 2,700개 되는데 지금 뭐 이 기업 가치 재고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한 기업들은 누적으로 170개니까 사실은 뭐 한 5% 정도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10%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10%도 안 되는 거죠. 10%가 뭡니까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렇게 기업 가치 재고 공시를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 이거에 좀 방점을 둔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11월 한 달 동안에만 3곳이 또 이렇게 공시를 해서 모두 이제 170곳이다 이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확실히 좀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도 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계속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뭐 예를 들어 금융사, 그다음에 대기업들 이런 데죠. 이런 데는 정기 그 주기적 공시라고 그래서 뭐 한 달 또는 뭐 3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거를 공시하는 그런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뭐 많지는 역시 않은데요. 사실 이게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1년 한 2년 돼가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뭐 보기에 따라 속도가 더딜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뭐 꾸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상장사가 2,700개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진짜 배당이라든가 또는 자사주 소가라든가 이런 거를 정말 이렇게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표에도 잠깐 보셨던 것처럼 배당수 분리과세 관련된 부분에도 한 230여 개사 정도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래서 정부가 노력형 뭐 이런 걸 해서 10% 이상 추가로 더 배당 성향을 올리겠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긴 합니다만 그만큼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배당도 계속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우상향하고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걸러지고 그러니까 좀 좀비 기업이나 한계 기업들이 좀 걸러지고 시장에 남아 있는 기업들이라면 그러니까 뭐 코스닥이 됐든 코스피가 됐든 시장에 상장이 돼서 상장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어떤 투자자들인지 그분이 이제 가치 투자자냐 아니면 또는 뭐 모멘텀 투자자냐 관계없이 투자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만 사실은 상장 어떤 그 수준 상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안전한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도 어떤 투자에 대한 큰 정보 없이 뭐 아주 디테일한 정보 없이도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이제 때가 와야 되겠죠. 뭐 이 부분들 사실은 그 어떤 상황까지 가기 위한 뭐 정말 초창기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밸류업은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긍정적일 수 있다. 뭐 실제로 밸류업 지수의 그 지수도 올해 77%가 올랐더라고요. 이게 코스피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그 부분이 있고 순자산 총액, 밸류업 ETF 순자산 총액도 이제 1조 1,000억 원까지 넘어섰다고 하니까 어쨌든 조금 더딘 것 같아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MLCC 요즘에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화제입니다. 적층 세라믹 카패시티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휴대폰,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 각종 가전제품, 뭐 자동차부터 다 전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쪽 제품에서 반도체에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되게 해주는 부품이다. 이 MLCC가 거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손톱만큼이라는 것보다 그보다 더 작더라고요. 그 정도로 작은데 그 안에 엄청난 그런 또 뭐 적층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런 기술력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건데 이거 우리나라 삼성전기 잘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일본의 무라타가 탑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세컨드인데 삼성전기가 시장 점유율이 한 40% 되니까 무라타하고 뭐 아주 많이 차이 나지도 않고요. 거의 뭐 두세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기술력,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표 보시는 것처럼 MLCC 출하량이 계속 저렇게 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특히 많이 늘었고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도 계속 연 10%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스마트폰에 한 1,000개, 전기차에 2, 3만 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 서버에는 일반 서버의 10배가 넘는 MLCC가 들어가고 이 AI 서버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100도 이상의 고온 또 100V 이상의 아주 높은 전압 그다음에 워낙 열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휘임도 있고 하는데 이런 데를 다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삼성전기가 다행히 글로벌한 기술력을 가지고 이걸 좀 만들어내고 있고 무라타에 비해서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 중에서도 조금 더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고난이도의 제품이 필요한 그쪽은 또 오히려 삼성전기가 더 무라타보다도 더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최근에 리포트도 많이 나오는데 다 이 MLCC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PCB 쪽, 이제 FC PCB 쪽 이쪽. 이쪽 이제 기판 쪽 이런 쪽, 그러니까 어떤 첨단 기판 쪽 이쪽에서도 이제 삼성전기가 상당히 좀 훌륭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MLCC는 그냥 삼성전기 하나로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기 올해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터주 얘기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표를 보시는 게 아마 가장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YG엔터 31% 마이너스, JYP 마이너스 20%, SM이 마이너스 14%, 하이브가 마이너스 13%. 연말에 되면서 보통 연말에 뭐 이런저런 행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터주들이 좀 올라오지 않겠느냐. 또 그 전보다 10월 말 11월 초에 있었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왔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랑 되게 분위기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한령이 이제 확실하게 해제되는 거나 이런 기대감을 사실 굉장히 많이 갖고 그래서 9월 달 뭐 8, 9월부터 해서 10월 초까지 주가가 좀 꽤 갔었는데 그 이후로 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 별로 바뀐 게 별로 없어서 이 실망감이 굉장히 컸죠. 사실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치를 훨씬 못 미치면 그만큼 더 주가는 많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런 효과를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이후에도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는 특별히 뭐 새롭게 나오는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이럴 거냐? 그럴까요? 내년에 어쨌든 그동안에 주가가 좀 올랐을 때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된 부분 기대감 또 하나가 내년부터는 그 메인 그 주요 IP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 엔터업계에서는 뭐 블랙핑크 그다음에 BTS 완전체 등등등 뭐 이렇게 이 아이돌 스타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 IP들이 대거 이제 나오고 또 신규 IP들이 올해 조금 고생했던 신규 IP들도 내년에는 좀 자리를 잡아갈 거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내년에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뚜껑을 열어보긴 해야 되겠죠. 일단 BTS가 내년 3월에 올 말에 이제 그 내년 일정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내년 3월에 정규 앨범, 내년 4월부터 월드 투어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하이브를 시작으로 해서 한번 좀 지켜보시죠.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